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하시겠지만 정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 중 한 곳은 경영 악화로 월급이 몇 달씩 밀리기 시작했었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일단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친구에게 중소기업 다닐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한 적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식대 지원 정도 해줘서 회사 안에서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대기업은 회사 밖에서도 내가 이 회사를 다녀서 돈 쓸 일이 없다까지 가는 거? 안녕하세요. 금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는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고요. 졸업 후에는 길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외국계 회사에서 짧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 뒤로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포함해 2군데의 중소기업, 그리고 1군데의 스타트업을 다녀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녀본 경험을 바탕으로 20대가 느낀 솔직한 중소기업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고 장단점을 싹 다 긁어 모아봤거든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감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준생분들에게 그나마 좋은 중소기업을 고를 수 있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꿀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으로서 진짜 찐으로 느낀 중소기업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업무 분담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걸 단점으로 많이들 꼽으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마케터로 근무하면서 인사팀 일도 해보고 PM도 해보고 전시 운영 관리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디자인까지 해야 할 경우도 많았었어요. 할 때는 물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분야가 아닌 두루두루 폭넓게 알게 되어서 커리어를 확장시키기에도 좋았고 이직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젊을 때 한 번쯤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도 꽤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유연하고 자유롭다는 건데요. 일단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친구에게 중소기업 다닐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한 적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보니까 정말 자잘한 것까지 문서화하는 경우가 많고 보고 체계도 까다롭다고 느껴진대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직급에 따라 보고 체계가 확실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면 중소기업은 뭔가 문서를 위한 문서라고 하죠. 이런 건 진짜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뭘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여러 절차를 밟고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수나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 정도만 해도 바로 오케이 하고 업무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회사 대표님과도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랄까요? 이런 업무 면에서도 그렇고 직장 다니다 보면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은행 갈 일도 생기잖아요. 이럴 때 보통 시차, 반차, 연차를 쓰고 가야 한다면 중소기업은 이런 면에서도 조금 유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정말 일을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것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1번과도 관련이 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업무를 맡을 때 혼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더라고요. 특히 만약에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환경에서 일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연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300인 이상의 기업의 대졸 초봉이 5천만 원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이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있어요.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1억 원을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 회사에서 10만 원씩 추가로 넣어주는 적금 상품이에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상품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상품도 가입해서 목돈을 일부 마련한 적도 있어요. 덧붙여서 연봉이 적지만 그래도 상한선이 없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대기업은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에 한계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열심히 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 보상도 확실히 눈에 보이고 연봉도 상한선 없이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소기업의 장점이었다면 단점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것 같아요. 먼저 급여가 적은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나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해 라고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니 돈이 일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언급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최대로 다 활용한다고 해도 대기업 친구의 성과급을 보면 현타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 직무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팀이 본부에서 꼴찌를 했고 이번 연도에 좀 낮게 받은 편이라고 했는데 그게 2천만 원이더라고요.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대기업은 야근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런 게 알아서 잘 붙어 나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복지 차이예요. 요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복지나 조직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기업만큼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10대가 가장 크게 떠오르시겠지만 제가 대기업만 계속해서 다닌 친구한테 너네 회사 복지 뭐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중소기업 다니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복지들이 나오더라고요. 몇 년 근속하면 리프레시 휴가 주고 근데 막 한 달씩 거기에 휴가비도 지원해주고 통신비도 지원해주고 OTT나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원해주고 사내 카페, 복지카드 정말 너무 좋아서 퇴사하고 싶어도 참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는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식대 지원 정도 해줘서 회사 안에서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대기업은 회사 밖에서도 내가 이 회사를 다녀서 돈 쓸 일이 없다까지 가는 거? 세 번째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저 역시 처음 스타트업에 입사했을 때 제가 그 회사의 첫 마케터였거든요. 당연히 첫 마케터니까 인수인계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모든 걸 다 제가 만들어내야 했었어요. 처음 갔을 땐 엄청 당황스러웠었고 할 줄 모르는 부분은 퇴근 후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대기업은 온보딩부터 레퍼런스까지 체계가 정말 잘 잡혀 있어서 참고하기가 좋았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정말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하시겠지만 정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 중 한 곳은 경영 악화로 월급이 몇 달씩 밀리기 시작했었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이런 걸 겪다 보니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좋은 중소기업을 고르면 이런 단점 중에 몇 가지는 해소할 수 있지만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중소기업 고르시라고 저의 꿀팁 몇 가지 전달드리자면 첫 번째는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회사는 믿고 걸러주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가 계속 갈려져 나간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공고에 회사 매출이 많아져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꼭 맞는지 팩트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 취업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원하기 전에 회사 IR 자료 정도는 꼼꼼하게 봐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회사 비즈니스 아이템이 뭔지,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 라운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인지 꼭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잡플래닛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평균 3점대 정도면 못 다니겠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리뷰가 많이 작성된 곳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고 너무 좋은 리뷰만 있는 곳은 또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 제 친구가 취업을 했는데 잡플래닛 평점이 막 4.5점 이랬거든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대표님이 강제로 직원들에게 좋은 리뷰를 남기라고 시켰었던 거예요. 요즘에 이런 회사들도 많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리뷰만 작성되어 있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면접은 면접관들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원자도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접 가셨을 때 회사 분위기가 얼추 봤는데 싸해 보인다. 면접관이 예의에 어긋난 질문을 한다 하시면 그 회사는 가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좋은 회사를 고르려고 애써도 정말 운 나쁘게 안 좋은 회사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다른 회사를 준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조금 버티자 해서 3개월 버티다 보면 그게 또 6개월이 되고 그쯤 다니고 나면 퇴직금이 욕심나서 또 1년 채우고 시간 낭비하고 물경력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제일 귀하니까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참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솔직히 대기업과 비교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커리어 목표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추구한다면 대기업을, 다양한 경험과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중소기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그 속에서 성장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